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이라고 돼 있어요. 뭐 그래서 등록임대 이제 건설임대가 아닌 등록임대 임대사업자를 매입형 그러니까 구입하는 거 그걸 이제 예전대로 원상복귀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구구절절한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신규 아파트가 추가됐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조건이 아파트가 추가된 핵심이 있고 네. 그 다음에 2호 이상 무조건 해야 된다. 네, 두 개. 그런 거죠. 그래서 2호인데 우리 아까 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한 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빌라 한 채 있어도 합쳐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있다 한 채가 그러면 하나만 더해도 된다. 네. 그런데 다가구는 그러면 주택수에 어떻게 보냐? 그거는 각자의 호수로 보기 때문에 방이 10개다 그러면 10호로 본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가구로도 등록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지금 정상화됐다는 의미의 핵심은 이겁니다. 양도세 중과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네. 요거예요. 양도세 중과 배제랑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됨으로 인해서 가장 유리한 구조로 이제 정상화가 됐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네. 요 녀석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인세가 정상적인 법인세율이 10% 내지 20% 내는 네네. 거거든요. 순이익이 2억 남으면은 10%, 순이익이 2억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20% 내게 돼 있는 게 네. 법인인데 그것만 내면 된다. 음. 근데 기존에는 거기다가 너 양도 이게 이득을 본 거니까 네. 부동산으로 너 일해서 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20%를 부과했어요. 예전에 10%만 부과했다가 10%를 지난 정권에서 올린 올렸어. 거. 그래가지고 최소 해봤자 30% 내는 거고 네. 20% 내는 법인이면은 40%를 부과했던 거지. 네. 근데 이제를 이걸 다 빼가지고 10%면 10%만 딱 내는 거고 20% 내는 법인이 20% 내면 된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법인 혜택이 많이. 법인은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하는 조건이잖아요. 이게 그럼 최소한 10년은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0년인데 15년으로 가면은 주택수를 좀 비싼 걸 사도 된다. 뭐 이렇게 좀 바뀌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15년까지는 좀 너무 먼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저는 좀 완화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 그래서 다시 여기 반복되는 게 세제 지원 혜택 2호 이상 해야 된다라는 게 되고 아파트는 8호 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만 할 수 있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건전한 임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게 최종적으로 요게 세제 인센티브 비교표예요. 네. 뭐가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빨간색. 자, 일단 메뉴에 있는 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50%에서 100%까지 감면된다. 취득세. 다세대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1억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거고 그 이상의 주택, 그러니까 네네. 대부분 아파트를 타겟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50%에서 100%까지 감면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주택자 그렇게 된다.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요. 합산 배제된다. 이거는 뭐 이게 최고인 거죠. 이게 최고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여기 보면은 법인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잖아요. 네. 개인은 양도세를 내는 거고요.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거고. 양도세를 같은 말이에요. 네, 보면은. 내지 않으니까. 안 내니까. 말씀하신 근데 것처럼. 여기서 그동안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를 부과했었는데 그거를 안 낸다. 네. 그리고 법인의 개인 양도소득세도 중과는 배제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요거 있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건설형만 기존에 장기특별공제가 된다. 그래서 70%를 빼준다. 이 얘기죠. 매입은 장특공제가 아예 없는 건가요, 원래? 워낙 여기서 중과 배제는 워낙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특별공제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빼준다는 거예요. 70%. 그래서 내가 10억이 남았으면 7억은 빼고 빼준다. 나머지 거에 더 세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매입 임대 혜택을 복원했는데 중요한 거는
호수는 2호. 2개 이상. 그렇게 된다. 요게 이제 발표예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건데 핵심은 그거지. 여기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핵심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아파트가 부활됐다. 네, 아파트. 그러나 85제곱미터 이하 이하, 아파트, 34평 이하 아파트만 해당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종부세 부활됐고,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생겼고, 합산 배제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유지가 된다. 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따르게 또 배제가 되고 있고, 10%가 10% 배제되고, 네. 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2호 이상 해야 된다라는 게 바뀐 거예요. 2개 이상. 그래서 4가지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취지만 알고 하시면 되는데, 자, 아까 정리를 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취등록세 관할하는 쪽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 취등록세 중과 완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건데, 쭉 훑어서 가시다 보면은, 요거예요. 기존에 요렇게 맞던 녀석들인데, 요건 네. 다 알잖아. 네. 다 알잖아. 많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이렇게 갔던 거 다 알잖아. 네, 네. 12% 냈던 거 다 알잖아. 근데 그거를 요렇게 바꿔준다. 요렇게 바꿔준다. 그래서 기존대로 가는데, 네. 사실 뭐 그러니까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은 이제 무시하고 털어버리겠다라는 거고. 2주택까지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 더 사는 거는 세이프. 네네네. 이제 그 예전에는 하나 더 사는 걸 갖고 막 규제를 했단 말이야 지금. 네. 근데 이제는 하나는 제발 더 사. 여유 있으면 하나 더 사. 그렇네요. 부탁해. 이런 거예요. 부탁해.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3주택 3주택도 오, 4% 내렸 4%로 내렸다는 얘기는 상가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뭐 땅 이런 거 살 때 4%잖아요. 네. 똑같이 간다는 얘기지. 이건 부담 없어. 네, 맞아요. 4%까지는 부담 없어. 비조정 지역에서. 음, 이게 3주택 가는 거. 그럼 4주택 간다. 그럼 요건 너 과하지 않냐? 정부에서는 그냥 여유 있으신 분들은 3주택까지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두 채이시면은 정 부담되시면 주임사 가입하시고요. 요런 기조야, 지금. 요런 기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도 하나도 안 돼. 2개는 사실 옛날에 이게 하나만 낳아 잘 기르다, 둘만 낳아 잘 기르다 했잖아. 그런 식으로 지금 기조가 나온 거야. 아예 하나만 낳아 잘 1주택만 하세요. 지난 정권에서. 네. 집값, 지난 정권이 나쁘다는 거야. 집값이 올랐으니까 하나만 가져. 많이 가진 놈은 안 돼. 산하 제한을 한 거야. 지금 산하 제한 안 하죠.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렇죠. 안 하죠, 지금. 제발 좀 더 놔주세요. 더 놔주세요. 3명까지 좀 놔주세요. 이거야, 지금. 딱 맞네. 3명까지 놔주세요. 혜택 근데, 되니까. 근데 집값이 내려가잖아. 안 사지, 근데. 건망하겠지. 지금 산하 제한 안 나잖아요. 그렇네요. 사장님만 애국자지, 뭐. 그런 거지. 안 나잖아. 뭐, 안 나잖아. 뭐, 결혼도 안 하는데, 뭐, 요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지. 네. 법률 개정안.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건데, 이번 조치 시행 시기는 중과 완화 발표 1인 12월 21일부터 취득한 주택의 잔금 기준이지. 그러니까 잔금을 쳤다는 얘기는 등기를 쳤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2월 20일 그저께 이후로 등기 친 물건에 대해서는 중과세 완화 적용이 되는 거야. 적용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과 한 사람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거는. 근데 안 되는 건데 발표 나온 다음부터 되는 건데. 슬픈데요. 뭐 미친 근데 들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샀잖아. 안 샀어. 네. 산 사람도 없어. 네. 산 사람도 없어. 이게 지금부터 사겠지. 그리고 네. 지금부터 하는 건 큰 문제 없는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까 얘기해줬던 통과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네. 국회의 의준을 받아야. 그래서 여기서 쭉 넘어가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Q&A. 네. 예상 질문이지. 네. 상훈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한번 읽어봐줘요. 시행 시기를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네? 읽어주세요. 입법이 어떻게 되는? 입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임. 나는 열심히 해볼 거니까 좀 힘 좀 실어달라는 그런 뉘앙스네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 네, 전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정말 막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지, 화제거리처럼 그렇지. 이건 지금 방송이라 이거 방송이라 우리가 되게 못하는 거야. 뭐라고 말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야. 괜히 정치 냄새 네. 못하는데. 이런 거야. 그렇죠. 신기한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너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네. 니네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의 성과를 올해 한 10억 남기면 내가 성과금 쏠게. 그렇죠. 얼마 쏠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금액 딱 정해가지고, 네. 내가 3억 정도 네. 직원들한테 성과금 그렇죠. 쏠 테니까, 알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정확히 따지면, 이번 성과금은 3억이야.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신 거야. 그렇죠. 이 얘기가 먼저 돼야지. 그러면 직원들이, 야, 사장님 최고! 이렇게 했을 텐데, 대신에 이번 매출은 전년도에 따블 찍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그리고 건가. 좋은 시간 맞추고, 네, 고민하겠죠. 잔업하지 말고. 그렇죠. 잔업하지 말고, 야근하면 안 돼. 그렇죠. 직원도 뽑는 거 없다. 우리기 하는 거, 우리가. 그럼 더블 매출만 그렇죠. 해준다면, 네. 내가 성과금 3억 쏠 테니까, 그거 놀아서 갖자. 판단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이 말 자체도 이게 뭐 나쁜 얘기도 아니고 뭔가 좋은 얘기도 그러니까 좀 이건 자기의 판단의 몫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뭐 나쁘다 안 나쁘다가 아니고 맞아요. 이렇게 바뀌는 게 네, 맞는 네. 거고 아니 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사실은 생각해요. 더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맞는 게 그렇죠.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이 친구 그러잖아. 근데 그걸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게 또 아니라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상 질문 1호로 나온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이런 거죠. 내가 말하니까 조래. 상홍님이 딱 그거 예상 질문 했잖아. 네, 그래. 예상 질문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래. 오죽하면 그걸 만들어 놓은 그렇죠. 이 문제가 반드시 물어보겠구나. 그러니까 대다수인 거지. 그렇죠. 아니 그게 정보만 보니까